자, Who Moved My Cheese 페이지 6입니다. 역시 처음에 한번 같이 읽고 읽을 때 최대한 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In the beginning, ham and hoes raced towards cheese station C every morning to enjoy the tasty new morsel that awaited them. 이렇게 됐네요. 자, 동사 찾으셨나요? 동사는 지금 여기서 raced, 요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그냥 요거는 동사만 딱 놓고 보면 누구는 달려갔다 이거네요. In the beginning은 처음에 라는 표현으로 beginning 안에서니까 처음에 at first의 의미예요.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처음에는 ham하고 who 역시 달렸다. 뭐를 향해서? cheese station C. toward는 뭐를 향해서입니다. to를 써도 돼요. cheese station C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every morning 아침마다. 그리고 to가 왔습니다. 당연히 머릿속에 왜 달려갔을까가 오겠죠. 뭐 하려고? to enjoy 즐기려고 목적이 되는 거고 더 tasty new morsel을 즐기려고 됐습니다. 그리고 morsel이 뭔지 몰라도 that awaited them 그들을 기다리던 new morsel을 즐기려고 이렇게 됩니다. 자, 단어 한번 잠깐 보면 이 morsel이라는 단어하고 await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요. 자,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 첫 번째 이 morsel이라는 단어는 보통 한입 한입거리 음식 같은 거요. 그리고 한 조각 뭐 이런 뜻입니다. 조각. 그래서 tasty morsel 이렇게 하면은 한 입이나 한 조각이 되는 거죠. 뭐에? of food 맛있는 음식 한 조각,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 뭐 bread 맛있는 빵 한 조각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morsel 알아두세요. 한 입 한 조각.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지막 한 입까지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자 I ate 나는 먹었다 더 케이크를 먹었다.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to 뭐뭐까지겠죠. to the last morsel 까지 이렇게 하면 마지막 한 입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at 뭐뭐를 먹다 마지막 한 입까지 이런 표현 좋죠. to the last morsel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한 입까지 이런 뜻이고 또 하나 뒤에 await라는 동사가 따라오는데 await는 우리가 기다리다라는 wait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죠? vi 그래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뭐를 기다리다 하려면 반드시 for가 필요했죠. 근데 요거를 타동사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은 await입니다. 그래서 await는 요 자체가 타동사로 바로 뭐뭐를 기다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ait for me 이렇게 하지만 me 없이 for 없이 me는 못 붙이죠. wait me라고는 안 합니다. 반드시 wait for me라고 하죠. 근데 await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await me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wait 같은 경우도 꼭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러면 그들은 맛있는 새로운 음식 조각이 되겠네요. 치즈, 오브 치즈 뒤에 있었겠죠. 그들을 기다리던 이거를 즐기려고 달려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또 계속 가봅시다. But after a while, a different routine set in for the little people. 이렇게 됐네요. 동사 찾으셨나요? set in, 요겁니다. 자, 가보면 But after a while 했는데 after a while은 얼마 후가 되겠죠. for a while 하면은 얼마 동안이고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고 after를 쓰면 얼마 후에 before a while 하면 얼마 전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얼마 후에 different routine 새로운 어떤 일상들이 set in 했다. 뭐를 위해서? for the little people을 위해서. 자, 어떤 뜻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set in이 set in은 사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뭐가 시작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gin 같은 의미고 시작한다가 아니고 시작되다라는 뜻이니까 이 자체가 마치 수동의 의미처럼 쓰이죠. 수동태처럼 쓰이는 거예요.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자, 됐고 그리고 계속 또 가보면 그 다음 ham and hoe work each day a little later, dressed a little slower, and work to cheese station C. After all, they knew where the cheese was now and how to get there.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됐죠. 동사 한번 잡아보셨나요? ham은 ho는 work 했다. 그리고 뭐 after 뒤에 보면 또 문장이 나오니까 they knew. 이거 두 개가 동사입니다. 요거 두 개를 놓고 파악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읽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문장은 읽으면서 다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빨리 봅시다. ham과 ho는 work, awake, 깨었다, get up 이런 말이죠. 그죠? wake up의 의미로 일어났다. each day, 매일, a little later, 약간 later, 더 늦게 일어났고 dressed, 옷을 입었죠. a little slower, 약간 더 천천히 옷을 입었어요. and 그리고 worked,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to cheese station C로 걸어갔습니다. 됐죠? After all, 이거는 뭐 결국
이런 뜻도 있고 또는 뭐 어쨌든 뭐 이런 뜻도 있어요. anyway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라는 뜻도 있고 어쨌든 이런 뜻도 있어요. 어쨌든 they knew 그들은 알고 있었다. 뭐를? where. 자, knew 다음에 명사절이 따라왔죠. 지입니다. 어디 있는지가 되죠. 그죠? 어디에 where the cheese station이 있는 치즈가 어디 있는지 now 이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and how to 어떻게 get there 거기로 가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지금 혹시 약간 요런 거 how to 같은 경우 약간 좀 한 번만 요 페이지는 좀 짧으니까요. 설명을 한 번만 잠시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 앞에 했던 명사절 접속사를 적어보면 자주 적게 됩니다.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that, if, whether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데 적어보면 who, what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which, when, where, why, how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입니다. 그런데 대절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뭐뭐 한다는 것이라는 뜻일 때 이 주어를 생략하고 간단히 하고 싶으면 이 동사를 뭐로 바꿨냐면 동명사나 또는 투부정사로 바꿨죠. 그래서 요때 동명사나 요때 투부정사도 전부 뭐뭐 한다는 것, 뭐뭐 한다고, 뭐뭐 하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절이 주어를 버려서 간단하게 됐지만 의미가 변한 건 아니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의문사절들은 만약에 이 다음에 whether이든 얘들 뒤에 주어 동사를 간단하게 하려고 주어를 버리고 싶으면 반드시 이때 동사는 to로 바꿉니다. 그래서 단 to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게 if to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whether to 할지 말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되죠. 그죠? who to 누구를 뭐뭐 할지 what to 무엇을 뭐뭐 할지 또는 which to 어떤 걸 뭐뭐 할지 또 when to 언제 뭐뭐 할지 그리고 where to 어디서 뭐뭐 할지 어디로 뭐뭐 할지 그리고 why to는 없고 how to가 있죠. 어떻게 뭐뭐 할지 지금 요 패턴들은 꼭 익혀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랬던 의문사 명사절을 간단하게 한 게 요 패턴이에요. 단지 요때 요 동사 앞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주어를 버리고 to로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should나 의무 뭐뭐 해야 한다거나 could 할 수 있다라는 가능 요런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는 할 수 있을지 말지 누구를 뭐뭐 할지 누구를 뭐뭐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뭐뭐 할지 무엇을 뭐뭐 할 수 있는지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요 패턴 잘 한번 봐두세요. 항상 요거는 명사절 접속사가 요게 단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명사절 대절은 that을 버리고 동명사나 to로 바꾼다. 그래서 얘들도 명사로 쓸 때는 뭐뭐 한다는 것, 꼭이의 의미가 된다. 나머지 의문사들은 to 부정사 형태로 바꾼다. 요거 꼭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두세요. 이거는 우리 저 장문 프로젝트 1권에 명사절을 간단히 하기 나옵니다. 그죠? 자,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만 보면 자꾸 부연 설명을 하게 되네요. 그들은 알고 있었다. where, 어디에 치즈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how to가 있죠. 만약에 이 how to를 지금 이 사람은 how to라고 했지만 만약 이걸 원래 절대로 다 고치면 요 to 대신 뭐가 있었냐면 how, they, could나 should가 있는 거죠. could나 should.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하는지, 갈 수 있는지, go 이거였겠죠. 그죠? get이네, get. 도착할 수 있는지, get. 요거였는데 요 day를 버리고 should, could는 없애고 get이 to로 바뀌어서 to get, how to get이 됐다. 자, 아시겠죠? 자, 괜히 부관 설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또 읽어봅시다. They had no idea where the cheese came from or who put it there. They just assumed it would be there. 이렇게 왔네요. 동사 잡으셨나요? 자, had죠. 그리고 뒤에 보면 just assumed. 여기 두 개 동사예요. 문장이 비교적 짧고 간단합니다. 한번 잠시 들여다보면 그들은 had no idea라는 게 여기 있는데 have no idea가 전혀 뭐뭐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혀 뭐뭐를 몰랐다는 뜻이죠. Where the cheese came from, 치즈가 어디서 오는지가 되죠. 그걸 몰랐다. 또는 who, 누가 put it there, 그걸 거기다 두는지도 전혀 몰랐다. 이런 뜻이 되네요. 자, 이것도 잠시 한번 볼까요? 지금 뭘 보자는 거냐 하면 have no idea라는 건 아이디어가 없다, 즉 뭐뭐를 모른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have no idea를 다시 한번 잠시 들여다보면 이런 문장 한번 적어볼까요? I have no idea. 자, 이렇게 하면 나는 모른다는 뜻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뭐를 모른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idea라는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나는 그 상황을 전혀 몰라요. I have no idea. 뭐를? The situation. 상황이 어떤지 상황을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는 절대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이 항상 목적어를 가지고 다니는 전치사, of나 about 같은 전치사의 힘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have no idea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모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절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명사절을 한번 써봅시다. 뭐를 모르냐 하면 that. 뭐를 모르냐? They are friends. 그들이 친구라는 걸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더 적어볼까요? if 또는 whether를 적어서 인지 아닌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if whether he will come. 그가 올지 or not. 오지 않을지 이런 거. 그리고 who who to believe. 누구를 믿어야 할지. believe. 그리고 what we can expect.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which he has chosen. 그가 뭘 선택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when 또는 where 또는 why 적고 왜 또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가 met 그녀를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모른다. 이런 거. 그리고 how 어떻게 how to deal with it.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자, 이렇게 I have no idea에 지금 자 한번 봅시다. 명사절 접속사를 쭉 적어봤어요. that, if, whether, 그리고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I have no idea 바로 뒤에 of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I have no idea of that, of it, of whether, of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럴 때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는 명사절 앞에는 전치사를 생략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of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I have no idea that they are friends인지 I have no idea they are friends 이렇게 해야 되지 of를 놓고 that을 적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if라는 건 적지 않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그러니까 전치사가 오려면 반드시 if 대신 whether 인지 아닌지에 있을 때는 whether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아무 제약사항 없이 of 다음에 얘들이 와요.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대답에는 of를 항상 생략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나머지 의문사 whether, who 이런 것들 이런 의문사 앞에도 전치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depend on 있죠. 어디에 뭐뭐에 달려있다 depend. 그리고 be sure 확실하다 확신한다 be sure of 이런 거. 그리고 방금 말한 idea 같은 거. 그리고 look at 보다 이런 거. 이런 거일 때는 원체 이게 항상 같이 쓰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더라도 의문사 명사절이 이렇게 있더라도 이 전치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자, 좀 헷갈리나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I have no idea 다음에 목적어를 넣으려면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절이 오게 되면 절대로 전치사를 적지 않고 생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if는 적지 않죠. 그리고 그 나머지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of를 남겨두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of. 그래서 I have no idea of who to believe, of what we can expect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몇몇 depend on, be sure of, look at 이런 몇몇 것들은 명사절에 that이 아니고 whether이나 who나 what 이런 것들이 올 때도 얘를 가끔 생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생략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서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idea, I have no idea일 때도 of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얘들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뒤에 where절이 따라왔는데 전치사가 없죠. 원칙적으로는 남겨두는 게 정상인데 이런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남겨두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한번 봐봐요. 자, I have no idea.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they had no idea. 그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of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있어도 되고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사절이 의문사 명사절이고 여기 no idea가 오면 방금 제가 말했죠. 언제? 보통 depend on하고 depend, sure, 확실하다 또는 look, 보다 요런 게 오면 뒤에 전치사를 생략하고 의문사를 바로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문사 이렇게. 요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런 패턴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of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치즈가 오는지 누가 그걸 갖다 놓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표현이 된 거죠. 자, 됐고 they just assumed 했다. assume은 원래 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뭐 상상하다, 추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게 뭐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assume이. 그래서 그들은 그저 당연하게 여겼다. 뭐를? 자, 지금 여기서는 assume 다음에 that 없이 it would be there 이렇게 왔죠. 여기에 that이 생략됐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거기 있을 거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assume도 잘 알아두세요. assume 다음에 that절이 와서 뭐가 뭐하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설명이 너무 많나요? 자, 또 한번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as soon as Ham and Ho arrived at cheese station C each morning, they settled in and made themselves at home. 여기까지만 한번 가볼까요? 동사 잡으셨나요? 여기네요. 그리고 여기 있죠. 어떤 게 진짜 동사일까요? 요거죠. 뒤에 있는 settle in. 왜냐하면 얘는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갔나요? as soon as라는 부사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햄과 헨이 arrived, 도착했다가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되죠. 어디에? 여기에. 내일 아침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settle in 했다. settle in은 정착하다, 안착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made, 만들었다, themselves, 그들 자신을 at home, 집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at home이라는 표현은 편안한이라는 그런 형용사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리 잡고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계속 가보면 they hung up their jogging shoes and out on their slippers. 여기까지 갔습니다. 동사는 쉽죠? 이건 뭐 할 것도 없는데. 자, 그래도 가봅시다. 그들은 hung up, 걸었다. 그들의 조깅 슈즈를. 뭐 벽에 걸었다는 얘기겠죠. and 그리고 out 했다. 여기서 out은 사실 out이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걸어놓고 나왔어요. on their slippers. 슬리퍼 위에 나왔다. 이게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가 예를 들면 he is in black jacket 하면은 그는 블랙 자켓 안에 있다 이 표현이 아니고 블랙 자켓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on their slippers 그들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나왔다. 만약 they were on their slippers 그들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슬리퍼 신고 나왔답니다. 편안하게 마치 그 집처럼 they were becoming very comfortable. Now that they had found the cheese. 자, 이 표현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의미는 쉽게 통하죠. 그들은 되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끝났어요, 문장은. 그리고 that절이 보이십니까? 여기 that이라는 절이 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요거는 해석을 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되고 있었다. 아주 편안해지고 있었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때 that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 치즈를 발견했다는 것 이거하고 도대체 앞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법이 이해되시면 쉬운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편안해졌다. 이제 뭐에 대해서 편안해졌느냐 하면 about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because of 뭐뭐 때문에 편해졌다. 자, 요런 전치사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대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뭐냐면 그들이 그 치즈를 발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편안했다. 마음이 편했다. 또는 발견했기 때문에 아주 편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대절도 뭐 크게 어려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절 앞에 전치사는 생략한다라는 문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대절은 굉장히 애매하죠. 의미는 쉽게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알고 나면 별거 없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대절 앞에 전치사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셨죠? 대절 앞에 전치사는 생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장을 잘 보면 comparable에서 끝났잖아요. 형용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없고는 명사절이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여러분 작문 프로젝트 2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This is great, Ham said. There's enough cheese here to last us forever. 이렇게 왔네요. 자, 이건 뭐 그냥 바로 가볼까요? 쉽죠? 쉬워서. 아, 멋지다. 이 말이죠. 햄이 말했다. There's enough. 거기에 있다. 충분한 치즈가 here. 여기에 있다. To last us forever 했는데 요 to는 뭐와 연결되는 to일까요? to 부정사가 지금 왔는데 얘는 enough와 연결돼서 충분할 정도로가 되죠. 거기에 충분한 치즈가 있다. 여기에 뭐 할 정도로? last for us forever.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해줄. last는 지속하다, 지속시키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있게 해줄 수 있는 만큼 많은 치즈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nough to는 아시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죠. enough하고 to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이때 요 앞에 오는 성분들은 형용사거나 부사예요. 예를 들어서 I am 나는 brave 용감합니다. enough to fight against him 그와 대항해 싸울 정도로 이렇게 해서 enough to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여기 그러면 I am 예를 들어서 tall 나는 충분히 키가 큽니다. I am tall enough to 뭐 play basketball 이래 걔들하고 농구를 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 enough가 꾸며야 될 게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치즈라는 명사가 왔죠. 이렇게 되면 enough하고 치즈, to 사이에 치즈가 명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는 뭐 그걸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돈이 있다. 그러면 he has 원래대로 하면 뭡니까? he has money 돈이 있다. enough to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enough to를 단순히 외워놓으면 enough to buy that 이렇게 되겠죠. 그걸 살 만큼 충분히. 근데 지금 여기 enough라는 건 형용사 이렇게도 쓰여요. 그러면 요 money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enough가 여기 와서 he has enough money 없어지고 to buy that, buy it 이렇게 해야 됩니다. enough to도 다 아는 거지만 충분히지만 형용사나 부사일 때는 enough to가 붙어 있고 명사를 꾸밀 때는 enough to가 이렇게 enough to 사이에 명사가 온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자, 됐고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자, The little people felt happy and successful. 이건 해석 안 합니다. 아주 행복하고 성공적이라고 느꼈죠. And thought, 생각했습니다. 대절 보이죠? They were secure.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It wasn't long before. 또 나왔네요. 뭐뭐 하기 전에 오래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서 뭐뭐 했다는 소리죠. Ham and Ho regarded the cheese they found at cheese station C as their cheese. 자, 여기서는 별게 없는데 한번 가봅시다. 다시 It was not long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오래지 않았다. 금방 뭐뭐 했다. Ham과 Ho는 regarded 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regarded 하기 전에 오래지 않았다지만 자 regard가 고려하다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regard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consider하고 같이 쓰이죠. consider도 뭐가 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consider, regard 모두 A 다음에 as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A를 B라고 여기다, 뭐뭐로 여기다니까 전치사 뭐뭐로, 뭐뭐로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as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자 여기게 되었다는 소리인데 뭘 여겼냐 하면 볼까요? 그 치즈 됐죠? 그리고 they found 왜 왔는지 아시죠? 명사 끝나고 주어 동사 왔습니다. 무조건 니은이에요. 그들이 발견한 치즈 어디서? 치즈 스테이션 C에서 발견한 치즈를 여겼다 이렇게 되는데 뭐로? 그들의 치즈로 여기게 되었다. 자, 이건 방금 제가 한 건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얘들 둘이가 고려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는 그냥 의역 가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보면 It was such a large store of cheese that they eventually moved their homes to be closer to it and build a social life around it. 자, 동사 찾으셨나요? 자, is가 물론 동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개 보이셔야 되죠. 그게 뭐냐면 such that.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such라는 요게 있고 that이라는 게 이렇게 옵니다. 원래는 so that절인데 so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지만 명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 a large store of cheese 요거죠. 그래서 such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였다. 아주 큰 스토어. 원래 스토어는 가게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저장하는 곳, 창고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치즈의 큰 창고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정도입니다. 그들이 결국 이사할 정도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또는 이사할 정도로라고 해도 되고 so that, such that은 정도도 되고 결과도 됩니다. 자, 아시죠? 자, 잠깐 적어볼까요? 이 so하고 that이 오거나 such하고 that이 오면 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뭐는 너무 뭐뭐 하다, 뭐가 뭐 할 정도로라고 해도 되고 뭐뭐는 뭐뭐 하다, 뭐가 그래서 뭐가 뭐뭐 했다라는 결과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 장문 프로젝트 1권에 연습이 하게 돼 있죠. 정도 결과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도로 해석하면 그 치즈 스테이션이 하도 커서 치즈가 하도 커서 그들은 커서 얘들이 이걸 할 정도로 컸다 이렇게 하면 정도가 되는 거고 너무 커서 걔들이 이사를 했다 하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 뭐를 옮겼다 그들의 집을 옮겼어요. To be closer 가까울 수 있도록 옮겼죠. To it 그거 가까이에 있도록 옮겼다 이 말이에요. and 그리고 built a social life social life를 건설했다. 이게 소셜 라이프는 사회생활, 사교생활이죠. 사교생활을 건설했다 해서 사교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돼요. 라운드 그 주위에서 사교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보면 To make themselves feel more at home, Ham and Ho decorated the walls with saying and even picture of cheese around them, which made them smile. One lead 이렇게 왔네요. 자 동사 찾으셨죠? 여기 보면 decorate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잡아내면 별 게 없죠. 가보면 그러면 제일 앞에 온 to는 뭘까요? 이거는 자 이거는 당연히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to make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하려고? to make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느끼게 하려고 이 말이죠.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하려고 햄과 호는 장식했다 벽들을 끝났죠? 뭐를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to with sayings and even pictures 말과 글과 그림을 가지고 뭐에 치즈 그림을 가지고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장식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which made 왜 따라왔습니까? 이 which는 지금 대물 꿈입니까? 이렇게? 아니죠. 자, 한 가지 꼭 기억해 둡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대명사 I, you, he, she, it 그리고 we, they 요런 인칭대명사나 대명사는 절대로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죠. 물론 옛날 영어에서는 얘들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he, who 뭐 이런 거 나와요. he, who 뭐뭐 하는 he 이렇게도 꾸며요. 근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이런 걸 못 보죠. 이거 뭐 문학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인칭대명사는 수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온 위치는 them이 아니라 누굴 꾸미러 왔냐면 이 앞에 픽처나 요 saying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which made them smile 그들을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과 말들로 장식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one read 하나는 읽힌다. 뭐라고? 밑에 나오죠. 그림이. 자, 한번 볼까요? having cheese 치즈를 가진다라는 건 이게 주어죠. makes 만들어준다. 너를 행복하게. 자, 이렇게 해서 6페이지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도 뭐 요건 너무 쉬워서 좋긴 했는데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 개념이 좀 들어왔네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얘들이 이제 지금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6페이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